안녕하세요. 원영의 희망세상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의 첫 번째 이제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부유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유태인이 경우가 많고, 또 노벨상도 막 200명이 넘고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다 교육의 방법 또 내용 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학교마다 교훈이 있죠. 그리고 그 교훈이 주가 되는 교육이 아니라 암기가 주가 되는 교육, 시험 성적이 등수 주가 되는 교육, 또 명문대학이 주가 되는 교육으로 변질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넘쳐나고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이 등장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교육은 여전히 일제시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교육, 창조적인 인간, 재밌는 교육, 고유한 특성이 발휘되는 교육, 삶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교육에 대한 생각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합쳐 더 완성된 교육으로 체계가 좀 갖추어지길 바라면서 이번엔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수제 폐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한 해에 여러 번 시험을 봐 점수와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등수 매기는 교육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과연 우리나라 교육의 등수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 경쟁 심리를 자극하여 단기간에 더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다른 학생과 평가하기 쉽고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순위와 점수를 매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할 때 편리할 것 같네요. 등수제 교육의 단점은 첫 번째, 각자 타고난 고유의 강점을 말라 죽게 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마치 들판의 무수한 많은 꽃이 있고 빨간색, 흰색, 노란색, 분홍색 무척 다양합니다. 크기도 차이가 나고 각 꽃마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도 갖고 향기도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 고유의 특성은 마치 이런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에 강한 아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아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심취하는 아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아이, 노래만 들어도 쉽게 악기로 따라하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정말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수많은 과목을 모두 좋은 등수를 받아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사교육에 목을 매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고유의 재능은 모두 죽어갑니다. 각자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자랄 꽃들이 시들어 생명이 다해가는 것을 보는 느낌입니다. 아마 에디슨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극성 엄마의 품에서 자랐다면 에디슨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평범하게 잘하는 것보다 한 분야에 잘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강점이 비슷한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찾고 재밌게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하고, 이런 교육을 위해서도 등수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등수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등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12년간의 기나긴 스트레스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생기게 합니다. 학생률 자살률이 세계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도 등수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 기간 하다 보니 당연히 실력이 늘어났을 것 같네요. 실력보다 더 재밌어지고 몰입의 시간도 자주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실력까지 되어 상을 받을 기회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점은 낙오자를 증가시킵니다. 당연히 등수제는 하위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위 그룹에 있게 되면 공부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공부의 포기는 취업의 포기로 이어져 사회적 낙오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등수제의 단점은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등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동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브레밍스토밍처럼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창조하는 능력,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을 어려서 반복되는 토론으로 배울 수 있고, 암기 위주의 등수제에서는 이런 교육이 힘들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배움의 즐거움을 없애버립니다. 즐거움은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운동도, 책도, 연기도, 공부도 즐거워야 평생 할 수 있고 몰입하게 되고 누구나 월등히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수제는 정보를 암기하는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유리한 교육입니다. 이제는 교육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교육, 평생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등수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한 곳에 몰입하면 당연히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곳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분야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한 분야에 몰입하고 싶으면 그것이 가능한 교육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등수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골고루 잘해야 유리한 등수보다 그 전공 분야에 더 몰입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등수제 폐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이용. 교육에서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변화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 어마어마한 고급 정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이런 정보를 마음껏 학생들이 찾아보고 찾는 것을 서로 설명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다른 최선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이런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지식을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도 인공지능 번역기, 유튜브, 블로그, 영화, 팝송, 강연, 연극 등 모든 영어로 된 정보를 마음껏 학생들이 찾고 이용하고 표현하고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듣고 표현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제나 상황을 설정해 그것에 대한 영어 표현을 스스로 찾고 익혀 상대에게 가르치고 상대 역시 찾은 것을 가르치게 하고 서로 가르친 것을 합쳐서 표현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언어인 코딩도 기초부터 자세히 알려주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많습니다. 각자 배운 정보를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합심해서 간단한 것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동하여 블로그나 유튜브도 직접 만들어 서로 토론한 결과를 올려보게 하여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돈 공부. 대부분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고민이 돈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대부분 인생을 돈에 대한 걱정만 하였지 돈을 제대로 공부한 것은 최근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의 역사와 흐름, 금융, 회사, 주식, 금리, 채권, 부동산 등 돈과 관련된 내용의 책, 유튜브, 카페,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배우면서 돈에 대해 몰랐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지식을 좀 더 젊었을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지금이라도 알아가는 중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연히 바빌론의 부자라는 책을 읽고 왜 국가에서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동화책 형태로 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책입니다. 고대 도시 바빌론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가장 부자가 되었으며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을 바빌론의 모든 시민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은 시민이 모두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좋아졌으며 이런 시민들이 세계로 퍼지면서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교육에 돈에 대한 가르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였고, 돈에 대해 더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돈을 이해하려면 폭넓은 부분에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돈은 경제, 정치, 경영, 인간의 심리, 남을 이롭게 하는 일, 사람관계, 절약, 투자, 열정, 협동,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성공하는 법 등 다양한 것과 연결되어 배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 때 돈에 대해 서로 알아보고 발표하고 다른 학생의 생각을 듣고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실합니다. 돈에 대해 더 많은 이해는 세계를 무대로 사업할 때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움 때문입니다. 그는 8살 때부터 주식책을 읽었고 11살 때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 한 곳에 돈에 대해서 몰두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벤자민 그레이엄 책에 감명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 또 배우고 92세가 된 지금도 책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다 보니 다양한 지혜를 갖고 있어 오마바의 현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 지혜를 갖고 실제 성공하여 또 그 성공의 비결을 전해주는 무수히 많은 그런 책,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이 참고가 되어서 서로 이런 것을 토론하고 돈에 대해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주는 교육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유태인처럼 세계 500대 기업이 200개 이상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5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15개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적표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교육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공부의 내용에 또 포함하고 싶은 내용은 마음 공부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신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한 식사도 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줘야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많은 수가 경쟁에 찌들어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률 최고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은 토론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면서 서로 존중되어야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고 서로의 생각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자라는 마음보다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공부하여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마음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 사랑, 긍정, 자존감, 존경, 책임감, 이타심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토론하는 것도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에 대해 평생 생각해보지 않은 삶보다 행복을 깊게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네요. 덴마크에서는 정규 과목에 행복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행복 지수에 항상 최상위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행복에 대한 교육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태인 교육 중에 하브루타는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탈무드는
이런 마음 공부와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의 내용에 등수제 폐지, 수많은 정보의 활용, 돈 공부, 마음 공부가 포함되고 토론 교육이 활발해지면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의 세계적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태인이 이룬 세계 500대 기업 중 200개를 만들고 노벨상이 200개 이상이 되며 하버드생이 30% 이상 차지하는 성적을 우리나라도 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마음껏 몰입해서 들을 수 있게 K-팝부터 트로트,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콘서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콘서트 잘하는 사람들 콘서트도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음질도 괜찮고 영상도 괜찮은 그런 콘서트를 좀 모아놔 봤고요.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에 도움되는 그런 채널들도 좀 모아봤습니다. 행복, 사랑, 삶, 성공, 자존감, 우울증, 꿈, 사람을 이해하고 삶에 도움될 것 같은 내용을 이 안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부부를 위한 생각에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 왜 부부가 많은 사람들이 또 부부싸움을 많이 하나, 또 원인, 해결, 서로의 존중, 회복, 권태기 극복, 소통 등 많은 도움되는 영상 중에 이제 부부에 도움되는 영상을 좀 많이 모아놨고요. 자녀들을 위한 생각 쪽에는 아이들 자존감 키우는 법, 그 다음에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 자립, 스마트폰 중독, 열등감, 자녀교육 핵심, 훈육 등 자녀를 키울 때, 이거는, 옛날에 알았으면 진짜 더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데 도움될 내용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생각에는 현 교육의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강연들을 좀 모아놨고요. 위대한 자아를 위한 생각.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기타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거,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 요 학생을 위한 생각에는 뇌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부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수십 개 영상에서 이제 좀 간추려서 이런 걸 좀 보면은 공부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또 공부에 도움되는 채널들도 좀 모아놨고요. 기타 이제 역사, 과학, 인문학, 과학 이런 것들도 좀 도움될 만한 채널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내용 부분에는 이제 컴퓨터 언어 코딩을 쉽게 가르쳐주는 채널서부터 영어에도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이런 쪽에도 다양하게 그 채널로 해가지고 기초부터 좀 중국 고급까지 해가지고 막 가르쳐주는 그런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채널들이 무척 많아가지고 그런 걸 좀 모아놔서 좀 쉽게 이런 언어에 몰입할 수 있게 또 쉽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좀 많은 채널을 좀 모아놨고, 나머지는 요 4가지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모아놨고요. 실제로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로 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고 큰 재산을 몇백억, 몇천억 재산을 그 이상의 재산을 좀 모으기도 하고, 또 그 모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비결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도 좀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 강연들이 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 그리고 그런 걸 진짜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좀 분류를 나눠가지고 좀 모아놨습니다. 제가 동물병원 30년 하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좀 하면서 손님들이 이건 참 몰라서 위험해지고 결국은 또 사소한 게 안 좋은 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또 그게 만성적으로 어떤 장기가 손상돼서 결국 사망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쭉 모아놨고 또 예절 교육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 키울 때 이런 걸 좀 꼭 알았으면 그런 내용들을 좀 다 좀 모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희망세상을 검색하면 영영 희망세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